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늘어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은 우리의 기억 저편에 혹은 교과서 속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가 전쟁 속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얻게 됐다는 그 사실마저 순간순간 잊고 살아가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킨 이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전쟁의 교훈을 미래에 전해주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와 자유를 이어가기 위해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김은기 공동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안타깝게도 70년 전에 일어난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함께 평화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올해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김은기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생 40년을 외길 군인의 길을 살아오셨고요. 특히 이제 또 공군이셨어요. 네. 그 공사 처음 들어갔었을 때는 지금 동작구에 있는 보라매 공원 자리에 입학을 네, 하셨겠죠. 거기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 현역 파일럿 하시면서 몰았던 기종은 어떤 기종을 모르셨어요? F5E 기종이라고요. 전투기. 네. 예. 지금은 어떻게 있습니까? 가동이 지금도 있죠. F5E요. 네. 그렇군요. 좀 파일럿 하시다 보면 혹시 뭐 위험했던 그런 장면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네. 특히 그 옛날엔 왜 간첩선 침투할 때 그 뭐 이른바 구서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있었어요. 이게 밤에 주로 출격을 하는데 네. 야간에 이 비행 착각이 들어가 가지고 버티고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하마터면 못 돌아올 뻔한 적도 있죠. 네. 조종사 되기가 힘들잖아요. 공사 들어갔어도요. 네, 뭐 적성이 맞아야 되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 제1 전투 비행단장도 하시고 공군 참모총장도 하셨고요. 네, 네. 국제 정치학 박사시고 보국 훈장, 국선장, 통일장도 서운하시고. 네. 자, 근데 공동위원장으로 이제 돼 있는데 왜 공동위원장이세요? 이 위원회 구성이 정부 측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측 위원은 이제 장관들인데 거기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위원장을 맡으셨고 저는 이제 민간 측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 측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고 민간 쪽에서는 김은기 위원장님. 그래서 이제 공동 두 분이 하신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뜻에서 공동위원장이시군요. 네. 그러면은 6.25 전쟁 70주년 추진위원회니까 한시적인 기구가 되겠네요? 네,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요? 네.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사무실은 전쟁기념관에 이렇게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용산에? 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뭐 시청자분들께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궁금해하실 텐데 간략하게 소개 좀 들어볼게요. 네, 네. 지난해 7월에 그 대통령 훈령 405호로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정이 돼서 거기에 정세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세균 총리님하고 저하고 공동위원장을 맡고 말씀드린 그 위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사업의 70년 사업의 추진 방향, 종합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또 필요시에는
행사 계획을 조정하고 해서 원활하게 행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원이 이제 16명인데 3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기업, 함께, 평화를 하고 하는 분과로 해서 주요 정책들을 사전 심의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네. 기억, 함께, 평화 네, 네. 3가지 주요 정책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언제 출범이 됐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 1월에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자, 6.25 전쟁 발발 이제 70주년인데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시고 지금도 뭐 하늘에 전투기들 떠다니는 거 보면 그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립죠. 비행하고 싶고요. 지금 만약에 그 저 한번 조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체력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6.25 70주년이고 공군 참모총장이시고 영공을 지키셨던 분인데 남다를 것 같아요, 감회가. 네. 먼저 이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발발한 지금 7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 이렇게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는 고사하고 이산 가족의 상봉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특히 최근에 정부가 이 대화와 협력 이런 것들을 촉구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뭐 적대적 관계라고 네. 하는 등의 그 용어를 써가면서 지금 이 대결 상태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똑같은 심정이죠. 네, 뭐. 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이게 참혹한 것이다라고 하는 전쟁의 그 참혹성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군인들은 다 가지고 있고 네. 저희들이 항시 전장에 있다라고 하는 항제 전장 의식을 가지고 군복을 입고 있는 동안 하여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예. 아마 지금 현역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후배 전우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네.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공동위원장직을 맡았는데 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산화하신 국내의 참전 용사분들 또 이분들의 이제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고 또 모든 참전 용사분들께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이제 참전 용사들의 연세가 89세입니다. 평균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 차원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마지막 10주기 예. 가 되는 게 이제 금년 70주년인데 마지막 10주기라는 이제 마지막 10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10주기라는 것은 네. 예를 들어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금년이 70주년이다 보니까 이렇게 끊어서 네, 갈 때요. 네, 네. 10주년, 그래서 20주년부터 10주기인데 시작했을 때. 네. 이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가 정말 이분들에게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비단 뭐 우리 선배분들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 참전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연세들이. 그러시죠. 비슷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여튼 뭐 북한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대적 관계를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우리 정부가 있고 우리 군이 있으니까 좀 믿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네. 있고요. 군은 뭐 확고하게 네. 대비하고 있을 그다음에 겁니다. 이 위원장님께서 이제 공군 참모총장도 하셨으니까 우리 최신의 전투기가 지금 F-35A인가요? 네. 그럼 F-35A하고 네. 그 얘기한 그 북한의 미국이하고 만약에 붙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됩니까?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공군만 믿겠습니다. 네. 네. 자, 어느덧 이제 70년이 되면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이제 더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위원장님도 뭐 전후 세대시잖아요. 저는 이제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52년생이시니까. 네. 하여튼 전후 세대가 더 많아졌는데 네. 그래서 우리 국민 대부분 전쟁하면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이 자유 평화, 이거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그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에 보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네. 말이 새겨져 자유는 있거든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를 지킬 만한 힘과 또 의지와 또 필요시에는 희생을 각오하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평화와 또 자유도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은 어찌 보면 우리가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8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어졌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침내 그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6.25 전쟁이 발발했던 것인데 사실 22개 유엔 참전국이 아니었다면 아직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 다행히 휴전이 됐지만 아직도 한반도에는 이제 분단의 그 고통이 그대로 남아 있고 또 불안한 평화가 이어지고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25 전쟁은 사실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 후유증, 그 아픔, 고통이 지금도 고스란히 이렇게 이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절대 6.25 전쟁이 주는 교훈, 의미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좀 숙연해집니다. 저는 사실 60년생이거든요. 1950년 6.25 이후 이제 10년 뒤에 저는 태어나서 네, 사실 모르죠 뭐. 다 기록을 통해서나 보는 거고. 그렇죠. 또 주변에서 이제 증언해줄 뭐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도 다 돌아가신 거고요. 그래서 자유가 참 그냥 주어진 건 아니구나라는 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통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위원장님은 공군사관학교 이제 지원하셨을 때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으셔서 지원을 하셨나요? 어려서부터 저는 군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나폴레옹 전기나 이런 걸 보면서 어려서부터 군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우연한 계기에 공군사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17만 5,801명의 호국 영웅들. 6.25 전쟁 이후 70년, 전쟁을 겪은 조상의 후손들은 자부심을 갖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12만 명이 넘는 참전 용사들의 유해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쟁의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때문에 잊혀져가는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전쟁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전쟁의 기억을 되살려 평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의 하나이다. 이처럼 70년 전의 전쟁 교훈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을까? 자, 위원회의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기억, 함께, 평화 이 세 가지인데 자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기억 함께 평화는 우리 사업 추진회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 키워드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 용사분들의 희생,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한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국민과 참전국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정착되는 미래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6.25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해왔고 또 계획하는 국내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상반기 중 해온 의미 있는 사업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 유해 미발굴 국군 전사자를 기억하자는 이제 국민 참여형 122-609 태극기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122-609. 반향을 112-609라는 게 미발굴 국군 전사자 인원 수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12만 2,609 2,609명. 명입니까? 이 유해가 아직도 북한 땅에 북한인지 어딘지 아. 지금 우리가 발굴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족의 많아요. 품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 전사자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 용사분들은 유해는 찾진 못했지만 네. 그러면 현충원이라는 안장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 안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족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유해를 찾아오면 그 관에 태극기를 이렇게 덮어서 예. 관을 하는데 그걸 상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이걸 차고 나왔는데 뺐지요? 이 배지 이걸 이제 지금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반향이 좋습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 반향이 좋고 배지 배급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지 않고요. 네. 민간이 참여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에서요? 농협에서 이제 그 자금을 지원을 했고 오. 농협에서 하고 GS25라고 하는 편의점에서 판매를 합니까? 네, 그러면? 응모 아닙니다.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응모를 하면 그래서 응모해가지고 응모에 당첨된 사람만 112-609 태극기 캠페인 이렇게 저희가 명칭을 붙여서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122-609 태극기 네. 12만 2,609분의 용사 네. 유해가 아직도 발굴이 안 됐고. 아직도 안 됐고. 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그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그분들의 이름을 온라인에서 롤콜하는 계속해서 이어 부르기 하는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월 6일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70주년이기 때문에 70일간 8월 14일까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어디 온라인이라면 어디 홈페이지가 따로 있나요? 홈페이지 따로 있습니다. 예. 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 15일 날 광화문에서 설치미술전 개막전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강익준 작가 작품인데 그 총리님을 비롯한 관계 장관 그리고 이제 외교 사절 등이 이제 참여해서 그 작품 이제 개막식을 했는데 그 작품에는 유엔 참전국 22개국의 어린이들이 12,000점의 그림을 이제 그린 것을 그 아래 담았고 달 항아리라고 하는 그 그릇 아래 담고 그다음에 이제 17만 5,801명이 이제 그 전사하신 분들 네. 그 이름을 거기에 또 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제막을 해서 이달 말까지 이제 전시를 할 건데 이게 역시 이제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항아리가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이 사각으로 된 이게 돌아가면서 항아리가 70초에 한 번씩 딱 이렇게 그 모습을 맞춰가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자 6.25 전쟁 70주년 기념일이 되는 이제 6월이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 70주년 중앙 행사 실시했고 네. 참전 유공자 위로연 그다음에 유엔 참전용사 기억 감사 평화 사진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렇겠네. 이제 전후 세대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상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VR 체험전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또 공익 캠페인 방송 송출이라든가 주요 일간지 기획 보도라든가 국민 의식 조사라든가 또 오프라인에서 이런 다양한 이제 홍보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광화문에 가면은 그러니까 이달 네, 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 설치미술 말까지. 특별전이 지금 열리고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70주년 중앙 행사에서 이 감사 메달도 수여하고 이런 행사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 6.25 전쟁 70주년 중앙 행사 이것은 이제 기억 함께 평화를 주제로 해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귀한 행사 네. 또 국내 참전용사 감사 메달 은화형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수여하고 또 참전국 대표 평화의 패, 그러니까 참전국들에서 가져온 그 주물 이걸 이용해서 이제 패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참전국 대표에게 증정하는 이런 행사, 또 참전국 정상의 그 우정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상연하는 등 상당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제 참전 유공자 위로연하고 음악회가 있습니다. 그 참전 용사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그 헌신에 대한 감사 표시도 하고 또 위로를 전하고 또 유엔 참전 용사 영상 메시지도 또 상영하고 네. 참전 유공자 및 어린이 대표들이 이제 편지를 낭독하는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참전 용사하고 미래 세대가 함께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또 이제 지방에서도 네. 중앙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이제 어제 실시했던 곳도 있고 또 앞으로 그 상황에 맞도록 지자체하고 보훈관서, 군부대가 같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령의 참전, 아까 말씀드렸던 연세들이 이제 평균 나이가 89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 지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6.25 7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와 가치를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도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요. 네. 또 대체 사업도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6.25 전쟁은 22개 유엔 참전 국가가 참전하면서 가장 많은 나라가 단일 연합국으로 참전한 전쟁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 대한민국 발전 뒤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당연히 있었던 것이고 참전국들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참전해 주신 참전 22개국 그 195만 유엔 참전 용사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은 이제 잘 아시는 마스크 지원 사업도 있었고요. 코로나19니까요. 네네. 다만 상반기에 계획돼 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후반기로 이렇게 미뤄졌던 것들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유엔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이거를 이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유엔 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행사, 네. 또 22개국 초청 보훈부 장관 회의, 또 군부대 장병 초청 행사 등 국내 행사가 있고요. 또 대한민국 유명 스타와 함께하는 참전국 현지 감사 행사, 또 참전국 후손과 역사 교사가 함께하는 또 월드 콩그레스, 또 국제 핵술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국외에서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유엔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한편으로 참전국과 협력도 강화하고 또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참전 용사들 마스크 지원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어디 사진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인가 어디인가요? 네. 터키인가? 그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마스크를 쓴 참전 용사들 사진 보고 네, 있었는데 그 22개국에 다 보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그 인원별 나라별 배분해서 이렇게 다 네, 편으로 보내신 참전 거예요? 용사 또 그쪽 사정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예.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 보내드렸습니다. 좋아들 하십니까? 당연히.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저희들이 이제 조그만 성의를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성의를 표한 건데 저희들 생각 이상으로 너무 감사해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예. 요즘 코로나19로 이제 전 세계가 어려운데요. K-방역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이제 세계에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위원회에서 이제 해외 참전 용사들한테 방역 물품을 보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활동을 좀 진행하게 되셨어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참전 했던 국가들이
더 어려움이 좀 처해 있었고 네. 또 참전했던 용사분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어서 뭔가 우리가 7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 그거를 이제 보답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그 방역 마스크 지원을 저희들이 결정하게 된 겁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영국, 이태리 뭐 이런 이제 주요 참전국들이 대부분 상당히 코로나로 피해가 극심했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반면에 K 방역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의료 물품 특히 이제 마스크를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됐던 거고요. 네. 고령의 참전 아까 말씀드렸던 연세들이 이제 평균 나이가 89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스크 지원이 시급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특히 미국의 그 나바오족이라고 있는데 그 나바오족 중에 참전 용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오지에 격리돼 있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만장을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보내게 됐었죠. 나바호족이라면 미국 인디언 원주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주민입니다. 미군 네. 참전 용사 중에 나바오족이 있었습니다. 미국 인디언 원주민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 듣네요. 네.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인원은 잘 인원은 저희가, 모르시고 나바호족이 참전을 네, 했었구나. 예.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도 참전했다는 거 사실 저 처음 들어요. 그래요? 22개국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 아마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많지 않죠. 그러니까 예. 직접 전투 병력을 보냈던 16개국 예. 거기에 이제 의료 지원을 의료 했던 포함하면 6개국이 이제 포함이 돼서 22개국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만약에 말이죠, 위원장님. 올해 이 코로나19가 엄습하지 않았다면 이분들 많이 이제 초치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후반부에도 일부 이제 진행은 하겠지만 많은 분들을 이제 초청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참전 용사분들도 상당히 이제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도 예. 그 부분에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좀 빨리 좀 물러나가지고 올 연말쯤이라도 네, 해외 참전 용사들 좀 불러가지고 네, 네. 저 그래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씩 가지고 이제 좋을 것 같아요. 후반기에 그런 예.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마스크 지원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감사 인사가 많이 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우선 그 보훈부 장관이 감사 서신을 보내왔고 네.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 또 우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그분들이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또 감사의 뜻을 이렇게 전하셨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뭐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 태국 등 많은 나라 참전 용사들이 이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특히 어떤 분은 우리나라는 우리를 잊었는데 대한민국은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걸 보내줬다라고 아주 감동해하시는 그런 모습 감동의 메시지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았어요. 네. 초기에는 이 마스크 지원 국외 반출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요? 어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마스크 지원을 결정할 당시에 국내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기 우리도 때문에 좀 모자랐으니까. 마스크 수급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브제를 이제 그때 시작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외 반출이 제한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산자부하고 식약처 협조가 필요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6.25 전쟁 70년 공동 그 추진위원장 이분이 이제 또 총리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리님이 이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강한 의지와 결단력으로 또 조속히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변수가 이제 이 사업 계획에도 많은 차질을 빚어줬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사업들은 이제 정부 행사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주로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늦춰져서 다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이제 수정된 계획을 다시 이제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기념식 이런 것 이제 핵심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전반부에는 추진을 했고 또 행사를 할 때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참석 규모를 조정해 가지고 축소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말씀드린 보훈부 장관 회의 또 참전국 현지 감사 행사 이런 것들은 하반기로 연기해서 11월 11일이 턴 투어 부산이라고 하는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때 연계해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하여튼 뭐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6.25 70주년이라고 하는 의미와 가치를 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도 저희가 강화하고 있고요. 네. 또 대체 사업도 발굴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11월 11일은 또 우리 해군 창립 날짜인데. 아 그런가요? 네. 11월 11일 한자로 쓰면은 그 10 밑에다 일자 쓰면 선비사자예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해군이 자랑하는 게 자기네들 선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 11월 11일 날 그런 행사를 하시는구나. 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70주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사업들이 참전용사와 국민 모두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통합의 씨앗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70년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6.25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이제 훨씬 많아졌는데요. 특히 젊은 세대는 전쟁하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됩니까? 먼저 그 바른 역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뭐 의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전혀 없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망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이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명언을 예.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후 세대에 대해서 이 역사 교육을 철저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도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이 70년 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0대,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6.25 전쟁 70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전한다는 의미로 지난 5월 14일 날 6.25 전쟁 70주년 국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서포터즈 요원들은 지금도 이제 상당히 그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서포터즈는 이제 고교생 그리고 대학생, 직장인, 주부 다양한 그 분들이 약 7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이제 다수 참여하고 있고 후손들이 참여를 예, 하시는 후손들이 참여하고 있고 터키인도 5명이 이제 참여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니까. 근데 현재 나라니까 또 젊은 세대에게 이런 그 6.25 전쟁의 의미와 교훈 이런 것들을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도 하고 있고 TV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의미와 교훈, 평화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알리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6.25 전쟁을 잊지 않고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사업, 국민들의 참여가 이제 함께 할 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으로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전 용사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참전 용사분들께서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셨듯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70주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이게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그런 가교가 되기를 희망하고, 또 위원회 사업들이 참전 용사와 국민 모두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통합의 씨앗이 되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70년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열심히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도 창공에 비행 중인 전투기를 보면 한번 조종해 보고 싶으시다는 영원한 빨간 마우라 김은기 6.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6.25를 기억하고 되돌아보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년 전 전쟁에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한 노력을 남북이 함께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